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나치즘의 민족 집단주의를 기초로 한 공산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국민 계몽을 실천하여 공산주의를 막으려는 시민들은 피를 흘리기나 아우지 탄광, 심하게는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비누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한국 사회가 나치즘, 즉 민족 집단주의를 기초로 한 공산주의 체제인가 하는 근거를 우선적으로 집단주의들이 추구하는 딱지 붙이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친일, 반일로 딱지 붙이고 극우로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뉴라이트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일베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 국민들에게 딱지를 붙여서 척결 대상으로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딱지 붙이기를 통해서 공산 좌파들이 사회 통제를 하면서 국민 여론을 선동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산 좌파가 아닌 사람은 집단주의에 의해서, 민족 집단주의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기타 모든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치즘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식의 중국의 홍위병을 흉내내거나 검수완박을 통해서 북한의 보위부 같은 경찰 조직들이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고 묵시적인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면서 경찰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경찰들이 본의 아니게 위세를 떨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경찰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홍위병과 폭력 조직을 경찰이라는 공식 조직과 함께 개딸이라는 홍위병으로 협박하고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는 유튜브나 기타 공공방송, 특히 MBC 등 방송을 통하고 또 댓글 부대를 통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국가기관인 공산좌파 국회의원들조차 좌표 찍기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면서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위협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도 이 처음에 유튜브의 게시율과 구독자가 없을 때에는 미약했는데 시청자분들의 응원이 많아지자 공산좌파들이 방해를 시작했고 협박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조직과 홍위병들을 앞세워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법률로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의회 독재, 지금 현재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즉 공산 좌파들은 다양성은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집단주의를 추구하고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목소리만 내야 한다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위안부의 문제,
위안부가 국가가 개입했느냐, 개인들에 의해서 갔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또 5.18의 문제, 5.18이 5.18이 폭동이냐, 사태냐, 내란이냐에 대한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을 온갖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5.18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혹은 발언은 관제, 즉 의회 독재가 만들어낸 법률의 기준 아래서만 해야 되고 5.18에 대한 언론을 법으로 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선택을 주장하면은 법의 처벌을 받고 공산좌파들에 대한 비판도 법으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나치즘인 것입니다. 첫째는 외부적으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두 번째는 법으로 국민들을 한 목소리를 내게끔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제의 역사적인 문제까지 공산좌파들의 역사관을 따라야만이 이야기할 수 있고, 공산좌파와 반대되는 역사적인 팩트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성을 억압하는 집단주의 현상으로 국민들을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고, 또 법을 제정하여 공산좌파들이 주장하는 역사관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라니까 한국 사회에 우스운 현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라 부르고, 또 범죄 처벌을 막을 수 있다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코미디 같은 히틀러 시대를 못 깨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데 위법하거나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으로 나서서 정당의 최고 지도자인 최고위원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 혐의자를 범죄 처벌을 받지 않게끔 내가 맡고 나서겠다고 하는 이런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켜라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법을 만들고, 개인들에게는 사적 린치 혹은 폭력을 행사할 홍위병들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89%, 약 90%의 지지율을 받았다고 기염을 토하면서 집단주의를 자랑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해외여행을 다녀봤을 겁니다. 우리 공산주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공산주의 국가를 여행해 봤을 겁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물론 없지만 공산주의도 그 나름으로 일상의 생활이 있습니다. 돈벌이를 하고 그 민생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이런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면서 90%의 지지율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붕괴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자 자유우파라고 하는 국민의당 대표 한동훈이 자기는 63%의 지지를 받은 명실상부한 당대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당대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런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공산좌파 더불어민주당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힘 자유우파 정당은 스스로 절제하고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사회 현상에 맞고 막아낼 생각을 하지는 않고 덩달아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치 시대, 유대인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다 잡아 이어놓고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그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드는 일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는 것,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 나치 시대에 유대인의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 때 환호하던 국민들과 똑같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벌일 때와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예언을 합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북두시민혁명군조차도 반대 진영에 대한 낙인으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거나 아오지 정치 교화소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상대 세력을 끌고 가라고 광화문에서 외치는 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자유우파를 자처하면서 이런 파국을 두고 볼 것입니까?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온 자유우파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더욱 성숙한 발전과 그동안에 이룬 성취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한 단계 더 높은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 세계를 번영시키고 인류 평화에 공헌해야 할 역사적인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유우파들은 피를 흘릴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종의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산좌파와 국민들을 격리시키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산좌파들의 선동, 그리고 거짓된 뉴스 혹은 잘못된 정보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지금 공산좌파는 굉장히 깊숙이 국민들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자유우파들이 공산좌파와 국민들을 격리시키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좌파들이 의회 다수당으로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막아내고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도 이런 목적으로 모자라지만은 유튜브를 강의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자유우파는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 위기에서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한국 사회를 공산좌파에서 건져내어 진정하고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서로 지혜를 나누어 한국 사회를 지키는데 합심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과도한, 과분한 후원과 응원에 너무 감사함을 전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